버스 운전수라는 직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만의 모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를 생계를 위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자영업을 좀 하다가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생계로 뭐 처음 도전하게 됐고 하면서 뭔가 좀 새롭게 모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운전 정밀검사, 자격시험이라는 단순한 지식 습득 외에 기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고 사실 버스 운전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정 보통 면허만 가진 채 대형 버스라는 낯선 노선에 도전할 때의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셨으며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은 언제 처음이셨나요? 처음에 한 2, 3년은 너무 힘들었죠. 일단 너무 긴장이 됐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잦은 사고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라는 게 너무 막막했죠. 그런데 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를 거쳐 시내버스, 더 나아가 준공영제라는 대형 노선까지 진입하기 위해 본인이 세웠던 단계별 전략이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을 하게 됐죠. 뭐 마을버스를 한 2년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버스, 대형 뭐 노선버스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별다를 게 있어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였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승객을 응대하듯 본인의 인생에서 퇴사 위기 같은 큰 시련을 준 인물을 하차시키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완주한 경험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술에 취해가지고 기사한테 특히 저한테 막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이렇게 시비조로 걸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죠. 좀 심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한두 번 정도?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그냥 참고 완주하다 보면 너무 그냥 인사불성이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 내리게 되더라고요. 운행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극한의 고충처럼 인생의 심리적,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기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구간을 통과하셨나요? 저는 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가까운 곳에 그냥 잠깐 정차를 해놓고 손님한테 대부분 양해를 구하면은 다 그냥 봐주시긴 하죠. 사실 표정이 안 좋긴 하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제 경험상 딱 한 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막 버럭 화를 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이 아닌가. 왜냐면 화장실 생리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이상하신 분 같더라고요. 모든 게 자동화된 요즘 시대에 가끔은 몸은 힘들어도 직접 핸들을 꺾고 기어를 넣던 수동의 손맛 같은 아날로그적인 가치가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수동기어 그립다기보다는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요즘에 다 버스도 오토라서 한 버스 처음 시작할 때 한 15년 전인가? 그때 한 스틱을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요즘에 그 자동으로 되어 있는 기어 조작보다는 어떤 기사들끼리 하는 말로 그냥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기아 변속하면서 그 엑셀에다를 밟고 크러치를 동작을 하면서 언덕배기 치고 올라가거나 앞지르기 할 때의 어떤 그런 맛이 있죠,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스릴이 있고 뭔가 제대로 한 느낌? 니들은 못해 하는 그런 어떤 자만감? 그런 게 사실 생기긴 하죠. 중공영제의 안정적인 처우 뒤에 숨겨진 고된 노동과 엄격한 위계 질서 등 외부인들은 모르는 기사들만의 진짜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용제가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준고용제가 된 뒤에 한참 있다가 이제 서울 시내버스로 오게 됐는데,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준고용제로 인해서 버스 기사들의 이직률이 훨씬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회사, 각각의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상황, 그런 게 좀 더, 시스템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주로 하는 그 감사? 감찰? 그게 뭐냐면, 기사가 뭐 잘 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암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행이라면 이제 서울시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이 기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크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 기사들은 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거기에 걸리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게 사실 운이에요. 이제 기사들의 어떤 평상시 뭐 거칠게 하는 기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항목들이 사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사들끼리 하는 말이 뭐 안 걸릴 사람이 있냐, 다 걸린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준공용제가 실시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죠. 버스기사 돈 많이 번다는 주변의 시선과 실제 본인이 받아드는 급여 명세서 사이의 간극을 볼 때 직업적 보람, 현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검색을 해보면 뭐 대한민국 서울시 평균 임금에서 5천만 원이 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노동자 기준으로. 근데 서울 시내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6,500에서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7천까지 버시는데, 연봉이. 일의 강도에 비해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기사분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특정 분야의 그 직업만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좀 균형이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6,500에서 7,000 정도 있고요. 직업적 보람도 사실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뭐 저는 술 취한 승객이 뭐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 별거 아니지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먹을 거라도 이렇게 좀씩 주시고 이럴 때,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 참 고마워하는구나, 그럴 때도 느낄 때도 있죠, 사실. 사고가 나면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중압감처럼 인생에서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을 때 그 무게를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운인데, 그 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운전 습관과 태도거든요.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무사고 뭐 20년, 15년, 10년 이런 분도 많고, 뭐 잔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뭐 1년 안에 뭐 몇 번씩 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사고가 잦으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게 몸에 배서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고가 없어요. 민원도 없고 20년 동안.
그래서 그 조금 급하게 하시는 분이거나 뭔가 그 사고 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그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운전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뭐 잘할 필요 있어 하면서 약간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을 좀 그냥 평정심을 갖다 보니까 사고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사고 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 좀 마음이 막 어디 쫓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빨리 오면은 뭐 10분, 20분 더 쉬는 건데 뭐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봐요. 20년 무사고가 최고의 실력이듯 기사님이 험난한 사회생활 속에서 큰 사고 없이 커리어를 유지해온 본인만의 방어운전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 생각엔 그래요. 너무 뭐 긴장할 필요 없고 너무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덜 쉬면 되지. 뭐 그냥 내 위주로 내가 마음 편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난 생각이 돼요. 급하게 하면 아무래도 사고 나요. 그건 확실해요. 확률이 높아요. 사고 날 확률이. 자격증은 땄지만 실전은 무섭다는 신입들처럼 책에서 배운 이론이 도로 위라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자격증 딴 거하고요. 실전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대형 면허 딸 때요. 그냥 가서 봤어요. 그냥 한 두세 번 떨어지면 그냥 따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제로 노선에서 움직인다? 아, 너무 갭이 커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발 자전거도 자전거고요. 외발 자전거도 자전거잖아요. 세발 자전거는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지 않죠. 외발 자전거는 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균형도 맞춰야 돼요. 똑같은 자전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설득력이 와닿죠. 자격증과 실전은 완전히 달라요. 최근 업계에서 논의되는 외국인 기사 도입 같은 변화를 보며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베테랑 기사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이 되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거기서든 어떻게 되는지 버텨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한국에 있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외국을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직업을 구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여러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갈 수 있지만 속된 말로 수틀리거나 화가 나면 에이씨 나 언제든지 다시 한국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성실하고 인간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외국인 그 버스 운전수를 채용을 할 때는 꼭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분들, 즉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한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기혼자 중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얼마든지 버스 기사를 채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결혼만 했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없이 그냥 뭐 혼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언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배차 시간과 그런 어떤 승객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외국인 기사 중에 기혼자이면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뽑으면 안 된다고 봐요. 무책임하다는 거죠, 결론은. 전기버스와 자율주행 기술이 기사의 자리를 위협하듯 기술의 발전이 나의 직업적 가치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뭐 없어질 것이다. 근데 제가 뭐 버스 기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을 나는 그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도요. 버스 기사는 100년이 지나도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천천히 걷는 사람, 빨리 걷는 사람, 심지어는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 통화를 크게 하는 사람, 그거를 AI가 뭐 멘트로다가 조용히 하세요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직접 눈을 마주 보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즉 도저히 AI나 로봇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로봇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버스 기사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노예와 같다는 말처럼 기사님에게 승강장 이동 이상의 직업적 목적이나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근데 목적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어떤 후회냐면 이건 뭐 내 인생 경험과도 비슷한데 모든 일에 정성스럽게 하질 않아요. 그냥 멍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목적이 있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자기가 후회를 안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돼요. 그게 어떤 직업을 갖던 작은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목표와 목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56세, 지금 나이에 지금 내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목적을 갖자고. 목적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70이 됐던 80이 됐던 목적을 가져야지만이 후회를 덜하게 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워라밸을 챙기기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일과 삶을 분리하기보다 하나로 조화시키기 위해 기사님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야로 격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야간 근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새벽 1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늦게 끝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자려고 뒤척이더라도 누워 있어야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다가 뭐 새벽 2, 3시에 막 늦게 자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야간 근무에도 잠을 자고요. 주간 근무에는 뭐 당연히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겠죠. 주야가 바뀌는 직업이다 보니까 건강에는 나빠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게 된다면 나머지 시간, 일하는 시간 이외에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뭘 배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적을 갖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를 하니까 잠 자고 그냥 유튜브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다가 뭐 워라밸이라면 워라밸을 하고 있죠.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밤길을 처음 운전하는 초보 기사들에게 먼저 그 길을 통과한 선배로서 건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향등 조언은 무엇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건 정답이 없어요, 사실.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좀 내 위주로 하다 보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배려심을 갖고 뭐 동료라든가 또 승객한테 조금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단 마음이 풀어지면 좀 부드러워지고 잘하게 돼요. 그런 마인드면 될 만약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직업 노선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이 버스 핸들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몰아보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했겠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목적 없이 돌아가는 그런 정신 상태로 간다면, 글쎄요, 다시 버스 운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조금 뭐 이어폰을 꽂고 조용하게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미리 캠퍼스 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방송을 듣는다든가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쉴 때가 더 좋긴 한데 일하면서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듣는 뭐 책 같은 걸 들으면 좀 나아요. 그렇다고 뭐 집중이 돼가지고 뭐 책에 막 빠지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잠깐 이렇게 신호가 길거나 이렇게 뭐 한가진 시간 이럴 때 들으면 참 도움 많이 받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목적이 없다면 다시 핸들을 잡겠죠 뭐. 기사님의 인생 노선이 최종 종점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버스에 함께 탔던 가족과 승객들에게 어떤 기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참 버스 타고 기분 좋았다?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승객으로서 버스를 탈 때가 있을 때 보면 뭐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그냥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갔을 때 그리고 기사도 그냥 자기 일 묵묵히 하고 편하게 내려주고 할 때 어쩔 때 보면 참 그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뭐 엄청나게 막 감동 이런 건 아니래도 아,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차분하게 운전해주고 잘 오니까 기분 좋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편하게 뭐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이동을 하고 잘 편하게 타고 그러면은 누구라도 다 뭐 기사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기사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 그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